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 문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되어 왔지만 미사일 지침 종료가 되지 않아 자주 국방이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등의 족쇄를 채웠던 미사일 지침 종료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자유로운 연구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 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은 미래 전략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다른 과학기술 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과는 180도 다른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이 노 마스크로 만난 점은 지난달 16일 마스크를 두 겹 겹쳐 쓰고 스가 총리를 맞이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양 정상은 악수도 하지 않았고 팔꿈치 인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멀리서 주목을 내보이는 것으로 악수를 대신했습니다. 반면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는 마스크를 벗은 미국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백악관 정상회교의 첫 상대가 문 대통령이 된 셈입니다. 오찬 풍경도 사뭇 달랐습니다. 이날 한미 정상은 오찬을 겸해 37분간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주 메뉴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 측은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메뉴를 준비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메뉴를 함께 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설명했습니다. 크랩 케이크가 미국의 유명한 음식인데다 문 대통령의 식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성의를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미국의 대표 음식인 햄버거를 앞에 두고 2m 정도 긴 테이블 양끝에 각각 자리에 약 20분간 오찬을 했는데 당시 스가 총리는 햄버거에는 손도 대지 않아 외교적 결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오찬 시간도 미일 정상회담 당시보다 17분가량 더 길었습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 시간은 미일 정상회담 때보다 20분가량 더 길었습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긴 171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약 5시간 40분입니다. 미일 정상도 단독, 소인수, 확대회담 순으로 2시간 반에 걸쳐 대화했는데 한미 정상의 회담 시간이 약 21분 더 길었던 셈입니다. 백악관에 머문 시간을 따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특히 소인수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면서 지난 3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방한하도록 한 것도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히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열린 회의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으나 미팅 내용이 유익해서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와 같은 경직된 분위기를 깨고 한국에는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여배우가 올해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탔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트로피 4개를 가져간 데 이어서 말이죠. 라며 윤여정의 수상을 거론하며 축하했습니다. 이어 K-POP 팬도 어디에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한국의 4대 그룹의 미국 투자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는 특히 여러 한국의 선도적 기업들이 미국 투자가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어 기쁘다면서 경제사절단을 일으켜 박수와 함께 땡큐를 3차례 연발하며 우리는 함께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및
미국의 경쟁력 확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큰 성과입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는 한편 투자 유치에 성과 홍보도 함께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며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및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한 사실을 밝히면서 아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부끄러웠다. 일부 미국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역시 한국 국민을 배려한 것이며 스가 총리 때는 없었던 표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 재검토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석이었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깜짝 발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직업 외교관인 성김 지명자는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는 협상 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한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이란 관측을 깨고 성김을 지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군 55만 명의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양국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전 세계에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업체와 한국의 첨단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대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몰고 온 엄청난 성과에 한국은 여야를 떠나 국민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